비대면 채용에 맞는 자소서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윤영돈입니다. 여러분들 채용 트렌드 2021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이 꼭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실패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죠? 빨리 실패를 해봐야지 우리가 그 실패를 통해서 빨리빨리 이 어떤 부분이 실패를 했지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실수를 인정해보고 빠른 혁신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혁신을 추구하다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인정하고 다른 혁신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는 애자일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 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빨리 만들어 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빨리 수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프로토타입을 안 만들어 보고 머릿속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그게 개선이 안 됩니다. 빨리 만들어 보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고칠수록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소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서부터 머리로만 작성하지 마시고요. 손으로 작성해 보면서 여러분 다 작성하고 잘 작성하는 사람에게 코칭을 받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을 점점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요, 이 자소서를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구인자고요. 여러분들이 구직자란 말이에요. 구인자들이 있고 구직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직자들이 바로 구인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소서를 보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그 보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걸 뽑게 되는가?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잘 읽어야 되는데요. 약간씩 이 핏이 달라요. 근데요, 자기소개서 핏 중에 요즘에 많이 중요시되는 핏이 바로 뭐냐면 직무 경험 적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스피리언스라는 부분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험, 어떤 경험들이 있느냐, 아직 신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을 많이 봅니다. 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경력자라고 하면요, 당연히 경험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보고 그 핏이 우리 회사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많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옷도 핏이 중요하듯이 사실은 자소서도 핏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조직하고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조직 문화의 적합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직 적합성이 안 맞으면요, 그때서부터 이 핏이 안 맞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직무 적합에 대한 핏도 봐야 되고요, 조직 문화에 대한 적합 핏을 또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고 그것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포트폴리오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핏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장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였죠? 직무 경험에 대한 적합.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조직 문화에 대한 적합. 세 번째는 뭡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적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뭡니까? 자소서 뽀피아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선생님, 뽀피아라는 것은 뭐 공포나 뭐 이런 거 아닌가? 두려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무려 88.1%가 자소서 포피아를 겪고 있다라는 취업 사이트에 이러이러한 조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 포피아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1위가 뭐냐면 무엇을 적성할지 막막하다. 59.9%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위는 뭐냐면요,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할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7.8%가 이야기를 했고요. 3위는요, 그럴듯한 스토리가 부족하다. 나는 스토리가 부족해요, 선생님.
13.8%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4위는 뭐냐면요. 업적을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아까 포트폴리오죠. 그 포트폴리오라는 게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24.6%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5위는 뭐냐면 바로 제한된 글자를 맞추기가 어렵다. 천자면 천자, 500자면 500자 맞춰야 되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실제 여러분들 자수 맞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 자수 맞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작성한 다음에 넣어봐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넘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규칙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페널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글자를 딱 맞춰야 된다. 그 이하로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들 13.5%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 자소서가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작성하지 않으면 자소서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오죽하면 포피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 2021 어떻게 좀 변하는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소서 트렌드의 변화는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 방식은요, 성장 과정, 아버지가 뭐 인자하신 아버지, 뭐 이렇게 엄격하신 어머니, 이렇게 거꾸로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성격에 대한 과정이나 그리고 여러분들 학창 시절 지원 동기, 지원 포부 이런 거는요, 거의 20년 전 자기소개서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가장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경험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고요. 그 경험에 했던 이유나 그때 느꼈던 감정, 그리고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거 레질런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했는지 그런 생각이나 결과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해서 구체화가 요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자소서를 하나 갖다 놓고 이 회사 저렇게 막 넣더군요. 근데 이 회사하고 피식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넣으면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회사 분석을 안 하고 업종 분석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무에 대한 분석을 안 하고 가잖아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해서 블라인드 면접에서는 실제 여러분들 가끔씩 나는 그냥 대충 보냈는데도 뭐 합격됐어요. 뭐 이런 여러분들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수를 좀 많이 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합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뽑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소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자소서에 대한 트렌드가 확실히 변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최대한 여기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한계는 무엇이고 자기 자신의 제한 기법이라고 해서 자기에 대한 한계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되게 조직 안에서 되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거는요, 제한이 돼 있어요. 제한이. 시간이 제한돼 있고요. 돈이 제한돼 있고요. 사람도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제한 기법을 모르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계를 본인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중요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계속 개선을 해왔느냐를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일을 할 때도 그냥 계속 똑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잖아요. 이런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행동으로 했느냐 이런 것까지도 행동 지표를 체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입사 후 포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본인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취업 준비도를 보는 겁니다. 이것도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들 취업 준비도가 높고 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성숙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성숙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성숙된 사람들을 뽑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경험을 갖고 그것을 잘 정리할수록 취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비대면 채용에 따른 자소서 전략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데, 자소서 작성의 원칙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읽기 쉬운 간결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무조건 불합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읽기 쉽게 아주 여러분들이 간결하게 작성할수록 좋다. 그러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간결하게 작성하는 게 좋습니까? 문장이요, 여러분들 첫 줄서부터 이렇게 쭉 가다가 두 줄까지 해서 꽉 완벽하게 채우거나 이러지 마세요. 최대한 짧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쓰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길게 어느 정도 쓰는 게 좋을까? 첫 줄에서 한 줄 반 정도 되면 무조건 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문장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한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읽기 쉽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치로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경험 중심으로 여러분이 성과를 나타내는 자소서는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어를 지향하고요, 개량화하고 수치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시선을 붙잡는 문장을 쓰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표현이나 사례를 상투적이면 좋지 않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의 첫 시선을 휘어잡을 수 있는 자신만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직무와 적합한 내용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직무 적합도가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경험과 지원하는 직무가 잘 어울리는지 여러분들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명확한 지원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논리적이지가 않으니까 너무 즉흥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취업을 준비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지원자의 입사 의지를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가치와 인재상이 반영된 내용으로 명확하게 자신감 갖고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소서 작성의 원칙 5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